분실물 찾기의 대가 바늘귀에 실꾀기 손보미. 그는 반지꼬리를 사기 위해 온 동네를 뒤지는 중이었다. 거리는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문구점과 슈퍼마켓에서는 없다고 했고 신발 수리점과 철물점은 문을 닫은 뒤였다. 그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난감할 지경이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그랬다. 난 그냥 정중하게 부탁을 받은 것 뿐인데 반지꼬리를 사지 못한다 한들 큰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다. 그에게 반지꼬리를 사다 달라고 부탁한 건 탐정이었다. 스키를 타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탐정은 잠옷 차림으로 깁스한 한쪽 다리를 수툴에 올린 채로 그를 맞이했다. 그는 탐정과 이미 몇 번이나 통화를 하고 방문 날짜를 정했는데 방문하기 전날 밤에 탐정은 그에게 전화를 걸어 다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실물을 찾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는 일주일 전 사무실에서 사라져버린 수정 테이프의 행방을 찾기 위해 탐정을 방문했다. 사라진 게 그것 하나뿐이라면 탐정을 찾아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둔 치약, 티슈, 메모지, 볼펜 등등이 자꾸만 사라져 버렸다. 탐정은 그에게 20개가 넘는 질문을 던졌다. 그가 그 질문에 답하는 중간중간 그는 탐정이 부탁하는 일들, 개에게 밥을 주는 것, 창문을 여는 것과 창문을 닫는 것, 물을 가져다 주는 것 등등을 해 주어야만 했다. 그는 탐정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리라고 생각했다. 동료들 가운데 누군가가 잠깐 쓰려고 가지고 갔다가 돌려주는 걸 잊은 게 아닐까요? 하지만 탐정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었다. 혹시 저를 위해서 반지꼬리를 하나 사다 줄 수 있으십니까? 거리에는 편의점이 서너 개 있었다. 편의점에 반지꼬리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며 그는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띈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편의점에는 반지꼬리가 있었다. 반지꼬리뿐만이 아니었다. 세상에 거기엔 없는 게 없었다. 손톱깎이, 구두약, 심지어는 양말과 속옷까지. 그는 편의점을 아주 가끔만 사용했다. 그가 편의점을 사용하는 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때뿐이었다. 예기치 않게 화장지가 떨어졌을 때, 예기치 않게 과일 통조림 같은 게 먹고 싶을 때, 그리고 예기치 않게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부탁을 받을 때 그는 반지꼬리를 하나 챙긴 후 편의점 냉장고 앞에 서서 끝도 없이 쌓여있는 각종 맥주를 바라다 보았다. 맥주는 4개에 10,000원이었다. 그는 평소에 술을 즐겨 마시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맥주 4개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는 반지꼬리와 맥주 4개를 계산한 후 밖으로 나왔다. 그 짧은 사이에 거리에는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바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쓸쓸함에 사로잡혔다. 탐정의 사무실, 아니 집인가? 여하튼 돌아왔을 때도 탐정은 여전히 수툴에 깁스를 한 다리를 올리고 있었다. 그가 나갈 때와 다른 광경이 있다면 아까는 싱크대 밑에 누워있던 커다란 개가 이제는 탐정의 옆에 엎드려서 자고 있다는 것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다른 것, 그가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것이 변했다고 생각했다. 그게 뭘까? 반지꼬리를 받은 탐정은 그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말했다. 저기 침대 위에 있는 제 셔츠와 단추통을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탐정은 그를 보고 싱긋 웃었다. 그는 침대로 다가갔고 탐정이 시키는 대로 했다. 단추통에서 단추를 하나 고른 탐정은 반지꼬리에서 실과 적당한 크기의 바늘을 꺼낸 후 바늘 귀에 실을 꿰려고 애쓰기 시작했다. 탐정은 자신의 맞은편에 고객이 앉아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의 존재는 아예 잊어버린 사람 같았다. 그는 조용히 탐정의 건너편에 앉아서 탐정이 하는 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탐정은 너무나 서툴렀고 그는 어쩌면 탐정이 영원히 바늘귀에 실을 꿰는 걸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같은 건 영원히 기억해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조금 전 사온 캔 맥주 중 하나를 꺼내서 마시기 시작했다. 그가 맥주 한 캔을 홀짝이며 다 마실 때까지도 탐정은 여전히 실을 바늘귀에 꿰는 걸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생각했다. 만약 탐정이 자신에게 동료들 가운데 누군가가 잠깐 쓰려고 가지고 갔다가 돌려주는 걸 잊은 게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는 그럴 리가 없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만약 그들이 무언가를 빌려달라고 했다면, 아니 심지어 그냥 달라고 했더라도 그는 두말 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이든 남들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 동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고요했다. 잠든 개가 가끔 잠꼬대를 하는지 끙 거리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목록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았다. 뭐가 있었지? 자, 메모지, 볼펜, 티슈 등등등. 하지만 그는 자신이 분실한 건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분실한 게 뭘까? 내가 잊어버린 게 뭘까? 그때 탐정이 고개를 들더니 그에게 말했다. 이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탐정을 향해 상체를 낮춘 후 작지만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아주 지겨워 죽겠습니다. 나는 분실물을 찾으러 온 거지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러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 그는 잠시 동안
우두커니 서 있다가 탐정의 사무실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는 자신의 뒷목이 땀으로 축축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잠시 후 사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잠들었던 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문을 한번 바라보았지만 금세 흥미가 사라졌는지 다시 고개를 바닥으로 파묻었다. 잠시 후 사무실의 문이 다시 열렸다. 그였다. 그는 성큼성큼 아까 자신이 앉아 있던 자리로 걸어와서 아직 따지 않은 캔 맥주가 든 봉지를 낚아챘다. 이건 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탐정은 왜 그렇게 당연한 소리를 하냐는 듯이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갑에서 사례금을 꺼내 탐정의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탐정이 그에게 말했다. 정말 죄송하지만 걔에게 사료를 한 번만 더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는 멈칫했지만 결국 탐정이 시키는 대로 했다. 이건 순전히 호의로 해드리는 일입니다. 호의 말입니다. 탐정은 이 말을 다시 한번 더 반복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 탐정은 바늘귀에 실 꿰는 걸 다시 시도하기 시작했다. 개의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그의 인기척을 느끼면서도 탐정은 고개를 들지 않고 그 일에만 열중했다. 그는 잠시 동안 복잡한 표정으로 탐정을 내려보다가 결국 인사도 없이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탐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끙차 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목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후 반지꼬리 안에 들어있던 작은 가위를 꺼내 이제까지 손에 들고 있던 실의 끝 부분을 잘라내고 검지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 사이에 끼고 도루로 한번 말아주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시도로 바늘 귀에 실을 꿰는데 성공했다. 탐정은 셔츠에 단추를 달기 시작했다. 걔는 그런 탐정을 물끄러미 올려보다가 사료가 가득 담긴 그릇으로 다가가 고개를 쳐박고 찹찹찹찹 소리를 내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